쉬지 않는 주둥아리 히미스타입니다. 오락가락하는 기억을 저장하는 팟캐스트 쉬지 않는 주둥아리에 찾아와 주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잠깐 말씀드렸던 뮤지컬 파과 다녀온 얘기를 할 건데요. 사실 제가 지금 자다 일어나가지고 목소리가 좀 이상한 거랑 별개로 발음이 조금 새는 것 같을 수 있습니다. 제가 그 지난주에 망원시장에서 단호박을 싸게 팔길래 신났다고 이거 바로 쪄가지고 식지도 않은 거 김이 펄펄 나는 거를 입안에 밀어 넣었다가 잇몸이 녹았어요. 까졌어요. 아파요. 그래도 어쨌든 오늘도 열심히 한번 말해보겠습니다. 늘 항상 언제나 그렇지만 흔히들 블로그나 어떤 매거진 같은 데서 보시는 뮤지컬 후기랑 느낌이 좀 많이 다를 수 있습니다. 네, 저는 철저히 제중심적으로 말을 좀 하고 싶기 때문에 남들이 어떤 생각을 하든 저는 이제 저의 감정 위주로 얘기를 해볼 것 같아요. 자, 일단 전체적인 느낌을 한 줄 평으로 말을 하자면 너무너무너무너무 좋았다 입니다. 제가 기대를 안 하고 갔던 것 치고는 엄청 괜찮은 반응이지 않나 싶은데 저의 주 목적이었던 김재욱 배우만 좋았던 거는 아니고 전체 출연진이나 앙상블 여러분들도 엄청 좋았어요. 사실은 제가 엄청난 얼빠이고 그리고 이제 김재욱의 얼굴에 대한 기대는 항시 있기 때문에 노래를 좀 못해도 얼굴을 보면 된다 라는 마음가짐으로 간 게 사실이에요. 근데 예상 외로 욱구가 노래도 참 잘하더라. 욱구는 그 김재욱의 일본 팬분들이 그 재욱이라는 발음이 어려워서 욱구 이렇게 부르는 건데 그냥 한국 팬들도 그냥 짧게 욱구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저도 편의상 욱구라고 좀 부를게요. 그래서 공연에 대한 자세한 얘기는 이제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천천히 좀 해보기로 하고요. 제 후기 방송을 들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저는 단순히 그 공연이나 행사에 대한 내용보다도 그 전후로 제가 어떤 경로로 어떤 과정을 거쳐서 오고 갔는지를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제가 이번에는 파과를 보러 가게 된 경위를 지지난주에 뮤지컬 티켓 결제했다라는 제목으로 이제 송출을 했던 그 방송에서 이미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 방송을 안 들으신 분도 계실 수 있으니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보자면 김재욱의 팬으로 만난 친구가 있어요. 원래는 둘 다 대구에 살았을 때 친해졌고 그리고 둘이 같이 욱구를 보러 간 적은 없었는데 그냥 개인 친분이 생긴 거예요. 근데 그 친구가 지금은 천안에 살고 있고 그리고 김재욱의 파과를 보러 서울에 오려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내가 서울에 있다는 게 생각이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니 파과 보셨어요? 언제 가세요? 라고 물어서 나는 안 갈 것 같다 라고 얘기를 처음엔 했는데 그 친구가 서울에 온다고 하니까 그럼 나도 갈래가 되어서 이제 그 친구를 보러 가기로 했다. 요런 거였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 말 나온 김에 빨리 자리를 정해가지고 결제를 완전 그날 당일날 바로 했고 그리고 제가 2층 1열을 결제를 했다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1층 뒷자리보다 2층 1열을 전체적으로 볼 수 있어가지고 좀 좋아하는데 확실히 파과가 시작하자마자 2층 1열에 앉기를 잘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김재욱 얼굴만 보고 올 거다 이런 말을 하긴 했지만 관극을 하는 사람의 입장으로서는 그래도 어쨌든 내 돈 주고 왔으니까 전체적인 느낌, 전체적인 흐름을 좀 보고 싶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전체적인 느낌을 또 봤기 때문에 조각 역할을 맡으신 구원영 배우님의 연기와 노래가 너무 좋았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었어요. 진짜 되게 잘하시더라고요. 그 뮤지컬 극 얘기는 뒤에 하려고 했는데 말을 하다 보니까 자꾸 이제 중간중간 끼네요. 그래서 어쨌든 이 친구는 천안에서 오는데 이제 기차를 탈까 전철을 탈까 하다가 이제 올 때는 전철을 타고 해화역으로 바로 오기로 했거든요. 그 파과 공연하는 홍익대 대학로 아트센터가 해화역에 있어요. 그래서 기차를 타고 온다고 하면 제가 서울역에 마중을 가려고 했는데 전철을 타고 온다고 해가지고 해화역에서 바로 만나기로 했고 이제 거기서 밥 먹고 공연장인 홍하센으로 바로 이렇게 가면 되겠다라고 했는데 이 친구가 올라오는 길에 좀 이런저런 고난과 역경이 좀 많았어가지고 만나기 전까지 카톡을 엄청나게 했어요. 아니 잘 쓰던 모바일 교통카드가 갑자기 먹통이 됐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저도 최근에 K패스를 모바일로 쓰고 있잖아요. 근데 저는 이런 거 예상을 못하지는 않았던 게 제가 혹시나 해가지고 티머니 실물카드도 계속 가지고 다닌다 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여차하면 실물 카드를 써도 되니까 뭐 큰 그런 문제는 없는데, 여튼 그렇게 모든 것을 폰에 넣어 다니는 나의 친구, 친구야, 너 그러다가 폰 잃어버리면 다 없어지는 거야. 라고 제가 이제 농담도 하고 그랬는데, 이게 100% 농담은 아니고, 제가 실제로 그 HOT 막 쫓아다닐 때, 그때 아마 장우혁 회사 오픈 파티? 이런 거를 갔을 때, 실제로 제가 폰을 한번 잃어버린 적이 있어가지고, 그날 진짜 엄청나게 추웠던 날이고, 제가 그때 옷도 얇게 입고 있어가지고, 그 폰을 잃어버리니까 진짜 너무나도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았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이후로는 폰에다가 어떤 걸 넣어놓더라도 그게 없어졌을 때 대비할 수 있는 대비책 하나 정도는 이제 만들어 놓는 편이 됐어요. 사실 제가 기계를 믿지 않아요. 그게 제일 큰 포인트인 것 같아요. 사실 원래도 그랬어. 근데 이제 천안에서 온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폰에다가 모든 걸 다 때려 넣고 이렇게 사는 스타일이고, 그리고 어제도 보니까 약간 폰이 버거워하는 느낌이 좀 있더라고. 버벅거리는 느낌이 좀 있더라고요. 원래는 운전을 하는 친구여가지고 사실 교통카드를 쓸 일이 그렇게 없는 친구여서 오랜만에 쓰기도 했을 거예요. 어쨌든 그래가지고 이제 카톡을 막 하는데 친구가 모바일 교통카드가 안 되니까 갑자기 안 된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거기 이제 역에서 모르는 사람한테 현금을 빌리고 그 돈을 이제 계좌로 이체를 해주고 뭐 이런 좀 일들이 생기는 바람에 친구도 거의 뭐 혼란의 시간이었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저는 혹시나 이렇게 오는 과정에서 친구가 당황해가지고 멘붕이 될까봐 그게 걱정이 되는 거예요. 나하고 약속 시간이 늦어지고 이런 거보다도 얘가 너무 당황해서 사고가 정지될까봐. 저도 같이 막 이제 감정 전이가 잘 되는 스타일이다 보니까 내가 너무 긴장한 거야. 그래가지고 계속 카톡하고, 누구야 오고 있니? 막 누구야 지하철 탔니? 막 이러면서 엄청 계속 카톡을 했어요. 근데 또 이제 잘 탔다라는 연락을 받고, 아 다행이다라고 했는데, 전철을 타고 오는 중간에 아직 서울 진입도 못했는데 이 친구가 탔던 칸에서 환자가 발생을 해가지고 누가 쓰러졌다 그랬나? 하여튼 그래가지고 그것도 약간 멘붕에 한 발을 얻는 것 같은 느낌인 거야. 그래가지고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또 같이 호들갑을 떨면 친구가 당황할 수도 있으니까 저도 그냥 차분하게 아 그렇냐 하고 이제 천천히 기다리고 있는데, 한 3분 정도 지나가지고 아 열차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라고 해가지고 일단은 상황이 수습이 됐으니까 열차가 다시 움직였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환자분도 괜찮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제 열차도 바로 다시 움직여서 다행이다. 그래서 저도 이제 가슴을 쓸어내리면서 아 다행이다 이렇게 하고 있었죠. 그래서 이제 친구가 상황 전달해준 그 예상 시간에 맞춰가지고 무사히 해화역에 도착을 했어요. 그래서 같이 밥을 먹으러 갔습니다. 이게 뭔가 좀 저 같은 경우에는 계획한 거에 변수가 생겼을 때 그때그때 상황 설명을 좀 해주면 전 기다릴 수 있어요. 뭐 하루 종일 기다릴 수 있다는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는 기다릴 수가 있거든요. 근데 아예 상황도 모르고 연락도 안 되고 그러면 걱정도 많이 하고 긴장도 많이 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 친구랑 미리 정해놨던 편백찜 하는 식당에 갔어요. 그래서 편백찜이라는 게 TV에도 되게 많이 나오고 했었는데 저는 가볼 일이 없어가지고 처음 가봤거든요. 근데 일단 고기랑 채소랑 뭔가 좀 골고루 먹을 수 있어서 좋았고, 그리고 그 소스에 와사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와사비 폭탄을 만들어가지고 먹었는데, 저희가 주문한 2인 세트에 떡볶이가 포함이 되어 있었는데 저 떡볶이 정말 좋아하잖아요. 그래도 진짜 맛없는 떡볶이는 칼같이 싫어하긴 하는데 와, 이 떡볶이가 굉장히 매력적이더라고요. 약간 그 떡볶이 떡이 동그랗고 길잖아요. 근데 그거를 길이로 반 자른 것 같은 느낌? 그렇다고 완전 면처럼 납작하진 않고 면이랑 떡이랑 중간 정도의 두께인 거예요. 약간 두꺼운 면 같은 느낌? 그래가지고 이제 편백찜도 되게 맛있게 먹기는 했는데 떡볶이에 제가 눈이 돌아가지고 무려 눈앞에 어마어마한 편백찜을 놔두고 사이드로 나온 떡볶이를 제가 다 먹었습니다. 근데 떡볶이 자체도 되게 맛있더라고요, 양념이. 근데 또 아무래도 이제 이 친구랑 대구에서부터 인연이 됐고 둘 다 이제 경상도 사투리를 쓰는 입장에서 오랜만에 만나니까 너무 막 좋기도 하고 막 되게 편한 거야.
그래서 저 요즘에는 사실 뭐 사투리를 사투리라고 인식하지 않고 그냥 회사에서도 그렇고 뭐 어떤 사람을 만나도 그냥 제 말투대로 이렇게 사투리를 쓰기는 하는데 그래도 나름대로 좀 서울 사람들이랑 얘기할 때는 단어 같은 것도 최대한 표준어로 쓰려고 하긴 하거든요. 이게 사실은 저도 그냥 제 말투대로 하는 게 편해요. 근데 그게 무슨 말이야? 하고 되물었을 때 설명을 해서 알아듣는 사람이 있으면 다행인데, 그러니까 그냥 예를 들자면, 제가 회사에서 이제 사투리를 몇 번을 설명을 해줬어요. 근데 사투리라는 게 정확하게 사전처럼 설명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요런 느낌에서 쓸 수 있어.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몇 번 설명을 해줬는데, 그냥 인터넷 용어를 가지고 와가지고 저한테 이것도 사투리야? 라고 묻길래 이제 그때부터는 좀 짜증이 나가지고 네, 그 뒤로는 그냥 그런 식으로 약간 편견 뭐라고 해야 되지? 어쨌든 그냥 그런 질문들을 하는 사람들 앞에서는 그냥 사전에 등재된 표준어 위주로 쓰려고 하긴 합니다. 이제 질문을 할 여지를 주지 않는 거야. 그런데도 굳이 상관도 없는 말을 찾아서 이것도 사투리야 라고 물어보는 사람이 있기는 했어요. 그게 너무 싫어. 근데 어쨌든 우리 이제 천안 친구랑은 그럴 필요가 없으니까 너무 편하게 이제 대화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음식이 나오기 직전에 친구가 이렇게 자켓을 입고 있었는데 자켓이 품이 좀 이렇게 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혹시 밥 먹는데 걸거치면 좀 벗어나라 이렇게 말을 했더니 친구가 거의 막 울 것 같은 표정으로 걸거친다 너무 좋아 이러는 거야. 그 걸거친다가 뭐냐 하면 걸리적거린다, 방해된다. 약간 이거를 걸거친다라는 말로 설명을 해야 되는데 어쨌든 제가 이제 옷이 걸거치면 벗어나라라고 했던 거는 혹시 밥 먹다가 이렇게 음식에 옷이 닿거나 좀 이렇게 펄럭거릴 수 있으니 벗어놔라 이런 뜻이었는데 친구 같은 경우에도 자기도 대구 사람인데 천안에서 이제 일을 하면서 약간 대구 사투리를 넣어놓고 살다가 이렇게 아무렇지 않게 사투리를 막 쓰는 저를 만나서 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친구가 좋다고 하니까 저도 기뻤어요. 이제 그렇게 이제 편백찜이랑 떡볶이랑 되게 맛있게 먹고 그리고 이제 친구가 아침 일찍 나오느라 피곤했을 것 같아서 이제 집에서 비타민을 2포 챙겨가서 밥 먹고 그 자리에서 이제 하나씩 또 때려 먹고 이제 산책을 시작했죠. 일단 밥을 먹고 시간이 어느 정도 남는지를 보고 그리고 이제 카페를 가든지 아니면 뭐 공연장에 바로 가든지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생각보다 1시간이 넘게 남은 거예요. 그래서 이 정도면 카페 갈 수 있겠다 하고 공연장 가는 길로 걸으면서 이제 카페가 나오면 아무데나 들어가자라고 했는데 이 홍하센 가는 길이 마침 차 없는 거리 행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옆에 쓱 지나가면서 눈으로만 구경을 하다가 아니 와인 시음 부스가 눈에 띄더라고요. 근데 아시겠지만 저는 술을 그다지 즐기지 않아서 그냥 지나갈 수도 있었지만 저의 친구가 술을 또 좋아해가지고 그냥 가볍게 이제 맛만 보는 거는 괜찮겠다 싶었어요. 그래서 친구는 이제 시음잔을 받아가지고 레드와인을 맛을 봤고 그리고 이제 그 바로 옆 부스에 가니까 차를 나눠주시더라고요. 이제 마시는 차, 보이차였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저는 술보다는 차를 좋아하니까 뭐 인스타 팔로잉을 하면 바로 마실 수 있게 차 한 잔을 주신다고 하고 그리고 뭐 해시태그를 해가지고 게시물을 남겨주면 보이차 티백을 주신다고 해가지고 또 한번 해봤어요. 또 웃긴 게 이제 차를 받으려고 줄을 서 있는데 그 미리 우려놓은 차가 우리 앞에서 딱 끊긴 거예요. 그냥 힘이적 사고로 얘기하자면 사실 힘이적 사고는 아무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냥 우리 앞에서 끊겼네. 약간 이건데 원형적 사고를 발휘해서 와 우리 새로 우린 차를 마실 수 있겠다 얘기를 했더니 또 친구가 막 웃더라고요. 그렇게 이제 부스를 구경을 하다 보니까 이게 카페를 가기는 조금 미묘한데 시간이 애매하게 남은 거예요. 근데 이제 대학로에 앉을 수 있게 벤치가 이렇게 되어 있는 곳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차도 한 잔씩 들고 있겠다. 그냥 벤치에 앉아가지고 이제 서로 어떻게 지냈는지 얘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각자 회사의 빌런, 진상, 뭐 나를 괴롭히는 사람 이런 얘기들도 좀 하고 그러다가 시간이 다 돼서 이제 홍하센으로 갔죠. 그래서 일단 매표소에 가서 우리 표를 찾고
그리고 이제 굿즈 파는 곳에 구경을 하러 갔는데 거의 다 솔드아웃이 붙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 매진되고 남은 게 유리컵이랑 마그네틱, 자석이 있었는데 저는 자석은 사실 집에도 엄청 많아가지고 이거 다들 마그네틱을 이렇게 많이들 만드시다 보니까 지금 갖고 있는 것만 해도 되게 충분하고 근데 유리컵은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굿즈잖아요. 그래서 컵 종류는 100개가 있어도 또 샀을 거예요. 그래서 파과도 유리컵만 하나 샀어요. 이게 10,000원밖에 안 하더라고. 그래서 제 기준에 컵이 10,000원이면 일단 사. 네, 2개 안 산 게 어디야. 근데 사실 저 2개 사고 싶었죠. 근데 이번 달에 제가 월급이 나오자마자 당일에 큰 돈을 좀 썼거든요. 근데 우리 조카 2호 청량이가 이제 다음 달에 생일이어가지고 까먹을까봐 미리 돌반지를 좀 샀어요. 금값 비싸대. 그래서 조카 1호 순풍이 돌반지 살 때보다 한 10만 원 이상 비싸진 거예요. 근데 저는 또 중녀 차녀 낀딸로서 서름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똑같이 해주고 싶은 거야. 차이를 두고 싶지 않은 거야. 그래서 제가 지인들한테 야, 돌반지 값 많이 올랐더라 막 이런 얘기를 했을 때 다들 한돈이 너무 비싸니까 반돈만 해줘라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제가 그랬어요. 반돈이 웬 말이야, 격떨어지게. 해줘도 똑같이 해줘야 된다. 그래가지고 제가 살 때는 조금 비싸게 사지만 나중에 이제 우리 조카들이 커가지고 자기들 돌반지를 봤을 때 차별당했다라는 생각은 안 들었으면 좋겠는 거예요. 네, 또 뭐 이야기가 딴 데로 샜는데 어쨌든 제가 재정상 큰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리컵 굿즈는 사지 아니할 수 없었다 라는 얘기를 하려고 여기까지 말이 길어졌네요. 그래서 일단 굿즈를 사고 화장실도 갔다 오고 그리고 이제 밥 먹었으니까 테라브레스로 가글도 좀 하고 이러고 이제 나와서 잠깐 밖에 있는 의자에 앉아가지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또 시간 가는 줄 몰랐는데 한 5분 정도 남았을 때 입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2층 1열 센터에 가까운 자리에 앉아 있었고요. 들어가자마자 친구가 자리 좋다 라고 해줘가지고 너무 다행이었는데 사실 뭐 아무리 그래도 1층 좋아하시는 분들은 뭐 1층에서 보면은 더 커 보이기는 하겠죠. 근데 저는 아무리 그래도 1층 뒷자리보다는 2층 1열이 좋습니다. 2층은 1열만 좋아요. 2열 안 됩니다. 1열입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뮤지컬 파과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녹음을 한 지 한 20분 지나가지고 드디어 본격적인 얘기를 하는데 주요 출연진은 조각, 구원영, 투, 김재욱, 류, 박영수, 어린 조각, 이재림, 해우, 박희준 이렇게 있는데 그 조각의 젊었을 때 이름은 손톱이었어요. 그래서 조각과 손톱으로 2개로 불리게 되는데 근데 아무래도 저는 다 모르는 분들이어가지고 근데 사실 이름만 봤을 때 제가 아마데우스 때 봤던 분도 계시는 것 같아요. 정확하진 않지만 어쨌든 그래서 이제 김재혁 배우 빼고는 실제로 인지하고 있는 분은 아무도 없기 때문에 영락 없이 김재혁만 보고 오겠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다른 배우분들이 또 너무 다 잘하셔가지고 그래서 또 너무너무너무너무 좋았다라는 총평을 제가 한 거예요. 사실 내용을 미리 찾아보고 클립도 몇 개 찾아보고 그렇게 가서 그나마 스토리가 이해가 됐지 아무 정보 없이 갔으면 저도 좀 띠용띠용 이렇게 하다가 왔을 수도 있겠다 싶기는 했어요. 스토리가 조금 어렵긴 하더라고요. 자, 이제 일단 1막 시작부터 김재욱의 목소리가 나레이션처럼 이렇게 흘러나와요. 근데 확실히 그 김재욱의 저음, 그 목소리가 좀 남다르긴 해요. 그 확 다가오는 그 무게감 같은 게 있어요. 그게 김재욱의 매력이겠죠? 이제 초반에는 과거 이야기를 하면서 어린 투가 나오긴 하는데 그 전체적으로 출연 장면이 좀 많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주요 출연진의 이름이 없었나 봐. 그리고 이제 장발의 욱구가 노래를 하면서 이제 등장을 합니다. 근데 제가 욱구의 모든 드라마나 영화를 다 봤지만 역시나 가장 좋아하는 작품은 장발로 나왔을 때거든요. 물론 머리 모양이랑 상관없이 그 역할 자체가 매력적일 수는 있는데 저는 진짜 아무래도 그 비주얼을 조금 보는 편이다 보니까 최소 단발머리 이상 되는 장발을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욱구가 이제 무대 안으로 싹 들어오는데 보자마자 와씨 피지컬 죽인다
자, 말 그대로 가분수형이거든요. 어깨가 딱 벌어져 있고 되게 슬림한 그런 느낌인데 아주 좋다. 예, 저는 욱구의 얼굴도 좋아하지만 그의 뒤태를 참 좋아한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마데우스 할 때도 그 뒤태가 굉장히 아름다웠거든요. 그래서 이제 장발을 풀고 나오다가 중간에 이제 묶은 머리도 한번 하는데 저는 이제 장발도 좋아하고 장발인데 묶은 머리인 것도 좋아하기 때문에 파과에서의 그 김재욱의 헤어스타일 너무나도 취향이었다. 예, 사실 그 김재욱 소속사인 숲 엔터테인먼트에서 그 연습하는 장면 같은 거를 브이로그 처럼 올려줬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와 장발로 나온다고? 그럼 한번 가긴 가야겠네? 라는 생각을 그때 했었던 거예요. 언제 갈지 모르겠지만 한 번은 가고 싶다. 그게 결국 이제 거의 막공이 되어서인데 어쨌든 제가 진짜 2층 1열에 앉아가지고 너무 좋았던 게 물론 1층 사람들도 다 좋았을 거예요. 근데 일단 욱구가 시작부터 뭔가 위쪽으로 좀 올려다보면서 노래를 하고 대사를 하고 연기를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 거의 조금 착각하면 나를 보고 있나 싶을 정도로 시선이 위로 이렇게 향해 있더라고요. 그래서 덕분에 얼굴 굉장히 잘 봤고 노래도 잘 들었고 그렇습니다. 목을 이렇게 들고서 어떻게 그렇게 노래를 하나 싶었는데 잘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안경을 쓰지만 안경을 쓴 교정 시력도 그렇게 좋지는 않은 편이거든요. 근데 나름대로 되게 잘생긴 얼굴 잘 보이더라고요. 교정 시력이 나빠가지고 더 잘생기게 보였나? 어쨌든 저는 얼굴 그 자체보다는 좀 되게 김재용만의 그 오묘한 그런 분위기를 좋아하는 거라 가지고 네,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내용을 얘기하려고 생각을 하니까 딱 기억이 나는 게 그 조각 역할을 하신 구원영 배우님이 강아지인 무용이랑 이렇게 한 씬에 나올 때 이제 사이드에서 류가 나와서 지켜야 될 걸 만들지 말자고 했잖아 라는 대사를 하는데 이게 마음이 너무 아픈 거야. 결국에는 이제 우리 무용이가 산책도 못하고 이제 죽었을 때 저는 너무 슬펐습니다. 우리 마스코트 무용이. 그리고 이제 어린 조각 역할을 하신 이재린 배우님도 저는 솔직히 왜 아역이라고 하면 좀 기대를 덜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것도 저의 편견인 거예요. 특히 좀 약간 이제 어린 조각 역할이 되게 어려운 무술이나 뭐 싸우는 장면이 되게 많아가지고 엄청 체력적으로 힘드셨을 것 같은데 노래도 되게 잘하시더라고요. 저 같으면 한마디 부르고 지쳤을 거예요. 근데 정말 생각이 잘 안 나요. 일막이. 제 옆자리에 앉았던 사람이 계속 폰 만지고 막 불빛 이렇게 깜빡깜빡거리고 막 다리도 계속 올렸다가 내렸다가 자세도 뭐 다리가 저려서 잠깐 자세를 바꾸고 이런 거는 저도 이해가 돼요. 저도 사실은 가만히 앉아 있으려니까 조금 배기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티 안 나게 움직이려고 노력했는데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 모든 관객들이 다 볼 수 있을 정도로 맨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계속 과도한 움직임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솔직히 말하면 김재욱 얼굴은 잘 보긴 했지만 바로 옆에서 그렇게 관크를 하니까 조금 일막은 집중하기가 어려웠어요. 그래서 되게 신경이 거슬렸는데 결국에는 이제 나가면서 그 사람들 일행이랑 같이 얘기를 하는 걸 들으니까 저희처럼 내돈내산으로 관극을 한 게 아니라 아마 뭐 초대권이나 아니면 누가 사줘서 온 것 같더라고요. 아니 근데 암만 그래도 관람 예절을 좀 지켜야 되는 거 아닌지 일막에 조금 그랬어요. 오죽하면 스태프님이 오셔가지고 핸드폰 넣으라고 이렇게 막 제지까지 하시더라고요. 이제 일막이 그렇게 얼렁뚱땅 이제 과거의 이야기 이런 걸 하면서 이제 지나가고 이제 인터미션이 있어요. 중간에 쉬는 시간이 있는데 제가 생각해도 일막 얘기가 너무 빨리 끝났네요. 그죠? 기억이 지금 잘 안 나가지고 그래요. 그냥 약간 1막은 2가 왜 조각을 찾아내려고 했는지 그냥 뭐 과거 얘기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쉬는 시간 15분입니다 하고 이제 방송이 나왔는데 사실 15분이 어쩌면 좀 긴 시간은 아닌 것 같았거든요. 쉬는 시간에 밖에 나오자마자 우리끼리 막 속닥이면서 야, 욱구 생각보다 노래 되게 잘하지 않았어? 그러면서 얼굴 되게 잘 보셔 좋더라 막 이런 얘기도 하고 근데 생각해보니까 저희가 입장 전에
캐스트보드 사진도 안 찍고 여기저기에 좀 이렇게 파과 사진 이렇게 홍보물들이 되게 많이 붙어 있었는데도 아무것도 안 찍은 거야. 그래가지고 화장실 갔다가 사진 찍을 여유가 있겠나 싶었는데 저희 편의점도 갔다 오고 사진도 찍고 화장실도 가고 할 거 다 했습니다. 그러고도 무려 1분이나 남아가지고 1분이 남은 상태에서 들어갔어요. 그리고 이제 2막이 시작하자마자 갑자기 이제 기침이 좀 날 것 같은 거야. 그래서 다른 관객들도 간혹 이렇게 기침을 하시는 분이 있기는 했는데, 제 방송 들으신 분들은 아시죠? 저는 기침을 한번 잘못하면 토하듯이 막 너무 이렇게 발작적으로 하는 편이라서 걱정이 좀 되더라고요. 진짜 간 떨려 죽는 줄 알았어요. 기침 계속 할까봐. 근데 정말 다행스럽게도 잠깐 목이 간질간질 하다가 저도 혼신의 노력을 했죠. 그래서 좀 이렇게 잦아들어가지고 큰 소리가 날 때 저도 같이 타이밍 맞춰가지고 헛기침 한번 탁 하고 그러고 나니까 괜찮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후반부쯤에 이제 김재욱이 롱코트를 입고 나왔을 때가 있었거든요. 근데 딱 보자마자 그 김재욱이 나왔던 드라마 감격시대에서 김수옥이라는 역할을 했었는데 김수옥이 머리를 기르면 저런 느낌일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조각을 죽이려고 모두가 이렇게 싸우는 씬에서 투우가 장총을 들고 나왔는데 그거는 또 이제 드라마 보이스에서의 모태고가 떠오르기도 했어요. 근데 제가 예전에도 말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저는 김재욱을 참 좋아하지만 보이스의 모태고 캐릭터는 범죄를 너무 미화한다는 관점에서 그다지 좋아하지 않아서 조금 그게 연상이 된 게 좀 별로긴 했지만 어쨌든 그 감격시대의 김수옥이라는 캐릭터는 출연료 미지급의 문제로 하차만 안 했으면 저의 최애가 될 수도 있었던 그런 좀 비운의 캐릭터여가지고 제작사가 잘못한 거야. 제작사가 돈을 안 줘가지고 제가 생각했을 땐 조금 아쉬웠던 캐릭터라가지고 그냥 그렇게라도 좀 상상을 해보니까 좋더라고요. 근데 또 제가 김재욱의 방송 연기 말고 무대 연기를 봤던 게 연극 아마데우스 때여가지고 또 엄청 또 자주 갔었죠. 제가 평생 갈 압구정을 그때 다 갔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아마데우스를 되게 열심히 보러 다녔었는데 그래서인지 그때 기억이 아직도 나거든요. 그때 잔상이 아직도 남아있어요. 그래서 파과를 보는 내내 아마데우스 생각이 진짜 많이 났어요. 근데 내 생각에 김재욱 배우가 진짜 잘하는 게 3가지 정도 있는 것 같다. 소리 지르기, 바닥에 눕거나 뒹굴기, 죽기. 뭔 말인가 하실 수 있겠지만 김재욱의 거친 보컬을 좋아하는 저로서는 파과에서의 노래를 기대하진 않았어요. 그 클립에서 굉장히 고운 발성을 했기 때문에. 근데 정말 예상외로 너무나 안정된 발성 때문에 놀라고 있었는데 더 놀랐던 거는 놀랐다기보다는 좋았던 거는 중간중간에 투우가 소리 지르는 느낌의 그런 대사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걸 딱 들으면서 그래 김재욱이 소리 지르는 거 잘하지 이런 생각을 계속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한 소리 지르기, 바닥에 뒹굴기, 죽기 이거는 그냥 제가 좋아하는 겁니다. 아마데우스에서도 소리 지르고 바닥도 기고 마지막에 죽는데 파과에서도 그런 비슷한 느낌의 장면들이 있어가지고 저는 아마데우스랑 파과가 계속 오버랩이 됐어요. 약간은 돌아있는 캐릭터이지만 마음의 한 구석에 되게 연약한 부분이 있는 이런 캐릭터들을 제가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캐릭터들이 보통 소리도 잘 지르고 바닥에서 잘 뒹굴고 마지막에 죽더라고요. 어쨌든 파과를 보면서 참 다른 작품 생각을 많이 했다. 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나름 집중해서 잘 열심히 봤어요. 기억은 잘 안 나지만. 그래서 이제 다 끝나고 나오면서 그런 얘기도 했어요. 보통 뮤지컬 하시는 배우분들, 특히 남자 배우들도 목소리가 좀 약간 곱다라고 해야 되나? 맑은 편이잖아요. 근데 욱구는 그렇지 않아서 더 매력이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제가 클립으로 봤던 그 넘버는 되게 일부였고 뭔가 나름대로 욱구의 그 거친 보컬을 드러내는 넘버도 있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쁘지 않았어.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조각이랑 투우랑
서로 죽이겠다고 싸우는 씬이 있었는데 그것도 되게 인상적이었던 게 모든 분들이 이렇게 생각을 했을진 잘 모르겠는데 저는 그랬어요. 이게 사랑인지 증오인지 복수인지 뭔지 모르겠는 감정이 완전 다 섞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싸움이 거의 끝났을 때 투우가 자신이 누군지를 이제 상기시키는 말을 하고 그리고 이제 조각이 어린 시절의 투우를 기억을 해내는데 그때 이제 투우가 제가 말하는 그런 되게 연약한 부분, 연약한 목소리로 기억해? 라고 작게 말을 하거든요. 근데 그게 되게 김재욱스러웠어. 그 아마데우스에서 되게 병약한 모차르트를 연기를 했을 때 느꼈던 그런 유약함, 병약함 이런 것들이 막 느껴지는 거야. 그리고 나서 이제 조각이 지금 내 눈앞에 있는 투우가 어린 시절에 그 아이였구나 라는 걸 깨닫고 나서 이제 알약 삼킬 줄 아니? 라고 하는 대사가 사실 제가 후기를 찾아봤을 때도 그 부분이 되게 슬펐다 라는 말들이 많았어요. 근데 저도 그 부분이 되게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자기 아버지를 죽인 킬러를 찾아서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됐는데 뭔가 서로에 대한 기억이 나쁘지만은 않았던 것 같은 거야. 그리고 약간 조각이 이제 투우가 죽고 나면 나도 따라갈 거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대사를 쳐가지고 저는 조각이랑 투우랑 둘 다 죽을 줄 알았는데 투우만 죽어가지고 안타깝지만 김재욱은 죽는 연기도 잘하니까 괜찮았다. 그리고 제가 2층 1열에서 봤잖아요. 위에서 내려다보는데 제가 아마데우스 때도 그랬는데 죽어가는 김재욱의 누워있는 모습? 이게 되게 아름다웠어요. 설명을 하면 점점 이상해지는데 죽는 게 좋은 게 아니라 죽는다고 누웠을 때 그 바디라인이 예뻤다. 그리고 제가 파과를 처음 봐가지고 무슨 넘버인지 잘은 모르겠는데 그 후반부쯤에 조각인 구원영 배우님이 엄청 막 포효하듯이 부르는 넘버가 하나 있었어요. 근데 제가 좋아하는 막 되게 긋는 스타일의 목소리를 쓰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순간 나는 또 소름이 끼치게 좋았어요. 구원영 배우님 되게 잘하시더라고요.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사실 이 막은 노래도 되게 막 고조되는 느낌이 좀 있고 이래가지고 되게 집중해서 봤는데 지금 이제 얘기를 하려고 보니까 이제 후반부가 너무 강렬했어가지고 이제 후반부만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그렇게 나는 파과를 다 보고 나니까 저는 소설은 안 읽어봤으니까 어떤 내용인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뮤지컬로 극화된 것만 봤던 제 입장에서는 조각이라는 사람이 처음부터 킬러로 이제 길러졌던 사람이 아니고 후천적으로 누군가의 눈에 띄어서 소질이 있어서 킬러가 되었고 막 한 40년, 50년을 그 일을 하면서도 뭐 다치기는 했지만 죽지 않고 계속 해온 거잖아요. 그래서 엄청 대단한 캐릭터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결국은 마지막에 네일샵에서 손톱 꾸미기를 하면서 굉장히 만족을 하는 게 하고 싶은 일을 못하면서 살아왔던 여성의 일생이 되게 안타깝다고 생각을 하기도 하면서 세상 대단한 킬러도 결국은 하고 싶었던 게 자신을 꾸미는 일이라니 좀 허탈한 기분도 들었어요. 근데 또 이제 젊었을 적에 킬러 명이 손톱이었으니까 또 손톱에 큰 의미가 있을 수도 있겠다 싶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감정이 되게 복잡 미묘하게 교차했어요. 그리고 이제 공연이 다 끝나고 이제 커튼콜을 하잖아요. 이제 그때 이제 앙상블 분들이랑 이제 배우분들 싹 나오셔가지고 인사를 하는데 이게 또 저의 개인적인 얘기예요. 커튼콜 때 욱구가 입고 나온 통바지가 너무 킹받는 거야. 이게 객관적으로 보면 되게 멋있는 의상이었거든요. 뭐 패션위크 같은 데서나 입을 법한 엄청난 수트, 그 정장이었는데 이게 아무나 소화하기가 조금 어려운 이게 밑으로 갈수록 이게 통이 커지는 그런 느낌의 바지였어. 근데 보통의 사람이 저런 걸 입으면 약간 헐랭이 같아 보인단 말이야. 근데 욱구가
너무 아무렇지 않게 자연스럽게 그 옷을 소화를 하고 있는 거야. 물론 김재욱 모델 출신이죠. 지금도 여전히 훌륭한 바디를 자랑하고 있고, 근데 그 순간 스스로 너무 잘 어울리는 거를 알고 있는 게 약간 좀 킹받아. 그래가지고 옆에 친구한테 통바지 킹받아. 이게 너무 잘 어울려도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구원영 배우님이랑 같이 이렇게 인사를 할 때도 되게 좋았어요. 인사를 좀 오래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정말 배우님들 다 퇴장하시고 마지막에 엔딩 스크롤이 올라가는데 이제 스태프 이름을 쭉 보는데 네, 잊고 있었던 이름이 또 하나 이렇게 쏙 올라가더라고요. 이진아 연출. 이진아 연출님이 김재욱 배우를 참 좋아합니다. 네, 헤드윅도 같이 했었고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인연인 건지 그 전부터 인연인 건지 잘 기억이 안 나요. 그리고 이제 제가 엔딩 롤을 다 보고 나왔는데 제대로 본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여성 스태프 비중이 조금 높은 느낌도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 하나하나 세보진 않아가지고 정확하지 않을 수는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여성 스태프님들의 이름이 많아가지고 좀 좋았던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제가 그 무대 얘기를 하자면 저랑 친구가 1막을 보고 쉬는 시간에 잠깐 얘기를 했던 것 중에 무대에 빔을 쏴서 배경을 바꾸는 게 되게 신박하다 이런 말을 했었는데 사실 저는 아무 생각 없이 봐가지고 배경이 빔으로 바뀐다는 생각을 안 했어요. 그냥 그 무대 중앙에 큰 계단으로 된 실제 세트, 이렇게 돌아가는 세트가 있어가지고 그거 하나만 신경을 써가지고 몰랐는데 이걸 친구가 말을 해주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2막을 보니까 오, 빔으로 배경을 쏜다는 게 저런 거였구나 해가지고 엄청 좀 재밌는 포인트가 되기도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중앙에 이제 계단 세트가 이렇게 돌아가려면 돌아가는 바닥 세트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바닥에 돌아가는 장치가 있었는데 그런 세트를 보면서 저는 막 나도 한번 타보고 싶다 막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게 그 위에 있는 큰 세트를 돌리는 역할도 하지만 그 돌아가는 장치 자체에 뭐 사람이 눕거나 물건을 놔서 이렇게 이동시키는 역할도 하다 보니까 나도 저거 한번 타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무대 만들고 연기하시는 분들 다 힘드셨을 텐데 저는 앉아가지고 보면서 그런 생각이나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간과하고 있었던 게 하나가 있는데 제가 왜 뮤지컬 티켓 결제했다 근데 일단 한번 가보고 뭐 한 번 더 가든지 말든지 뭐 이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제가 보러 간 날 바로 다음 날이 파과의 전체 막공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막공 바로 직전 공연을 본 거야. 그래서 제가 이틀 연속으로 파과를 보러 가지 않는 이상 한 번 더 보고 싶어도 못 보는 거였어, 애초에. 근데 내가 이거를 어제 공연 끝나고 깨달았다? 한 번 더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찾아봤거든요. 근데 글쎄? 끝났네? 예전 같았으면 정말 하나부터 열까지 다 계획을 세웠을 텐데 이번에는 친구가 온다고 해서 대충 이렇게 하다 보니까 네, 이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근데 또 이제 사실 하루 종일 바깥을 돌아다니면서 제가 좀 제일 신경 쓰였던 게 제가 뒷머리를 밀고 남은 머리를 묶어서 다닌다고 했잖아요. 근데 잔머리가 너무 진짜 평소보다도 어마어마하게 솟아있는 거야. 이럴 줄 알았으면 그냥 묶지 말고 풀고 있을 거 싶을 정도로 머리를 왜 묶었나 싶을 정도로 잔머리가 막 하늘로 치솟아 있는 거야. 진짜 거슬렸어. 그래도 제가 나름대로 이제 김재욱 보러 간다고 김재욱의 과거 트레이드 마크였던 검정색 매니큐어를 좀 하고 갔었는데요. 제가 웃구 사진 중에 제일 좋아하는 사진도 검정 매니큐어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웃구 보러 간다고 몇 년 만에 검은 손톱을 해봤는데 이제 바를 때에는 찍히잖아, 긁히잖아 이러면서 막 생 난리를 쳐가면서 막 덧바르고 했는데 막상 밖에 나와서는 긁히든지 말든지 모르겠다. 지금 나는 잔머리가 너무 신경 쓰인다. 근데 몇 년을 안 썼는데도 매니큐어가 안 굳어 있더라고요. 이게 뚜껑을 안 열어서 그런지. 근데 옛날에는 뚜껑을 안 열어도 안 열은 채로 굳어가지고 뚜껑을 못 열게 되고 막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검은 손톱을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제가 한참
그런지 스타일에 심취해 있었던 때가 있었거든요. 진짜 딱 한 20년 전에, 한 2005년 이때쯤에 그런지라는 게 약간 너덜너덜? 막 찢어지고 부서지고 약간 이런 느낌이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검은색 매니큐어를 잔뜩 발라 일단. 그리고 좀 끓여야 그런지다 라고 하던 때도 있었어요. 친구들이랑 이게 매니큐어를 예쁘게 바르는 게 아니야. 대충 막 발라. 그리고 이게 덜 말랐을 때 찍히면 모양이 좀 안 예쁘고 다 말랐을 때 긁히면 좀 약간 날카롭게 이렇게 모양이 날 때가 있거든요. 아, 그런지 이렇게 말을 하고 했었는데 이렇게 좀 약간 가끔씩 과거를 회상할 수 있는 덕질도 좀 괜찮은 것 같아요. 딱히 뭐 범죄만 저지르지 않는다면 언제든지 이렇게 꺼내 먹을 수 있는 나의 과거 덕질 굉장히 행복하다. 요즘에는 이제 옛날에 비해서는 덕질 빈도가 조금 떨어졌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추억을 꼭 씹으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또 생각해보면 되게 덕질하면서 재밌었던 게 많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공연이 끝나고 시간이 조금 여유 있었으면 좋았겠지만 친구가 일 때문에 바로 또 내려가야 돼가지고 내려갈 때는 전철 말고 기차를 바로 끊어놨고 이제 저는 친구를 바래다 주고 싶어가지고 서울역까지 같이 가기로 했어요. 근데 이제 친구 모바일 교통카드가 안 되는 상황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또 이제 친구가 현금이 없어가지고 제가 표를 끊어주고 친구가 이체를 해주겠다라고 하길래 야, 점심도 네가 샀는데 이 정도는 내가 쓰게 해줘라. 이거 뭐 얼마 한다고 이러면서 이제 더불어 역에 있던 그 델리만주 또 사가지고 같이 나눠 먹으면서 이제 갔거든요. 그래서 이제 친구가 탄 KTX가 움직일 때까지 친구랑 서로 손을 막 이렇게 흔들다가 이제 저도 지하철을 타러 갔죠. 귀가를 해야 되니까. 아니 근데 나는 1호선으로 가서 신림선을 타고 집에 오려고 했거든요. 근데 어쩌다 보니까 제가 4호선 쪽으로 잘못 들어가가지고 사당역에서 환승을 하게 됐어요. 근데 뭐 상관은 없긴 한데 제가 신림선 타는 걸 좀 재밌어 해가지고 좀 아쉬웠습니다. 여러분 신림선 타보셨나요? 재밌습니다. 아니 근데 내가 분명히 1호선이라고 써있는 쪽으로 들어갔는데 들어오고 나니까 이게 4호선이더라고. 이게 제가 길치라 그런 건지 아니면 역에서 표시를 좀 헷갈리게 해놓은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토요일 오후 6시 반쯤에 4호선은 굉장히 여유롭더라고요. 앉아서 갔어요. 물론 환승을 하고 나서 2호선으로 갈아탔을 때는 앉을 수 없었다. 2호선은 늘 붐비니까. 근데 제가 또 법보간에 노란색 티를 입었거든요. 드링킹 소년소녀 합창단 티를 입고 나갔는데 친구를 보내놓고 지하철에 타서 앉았는데 내 아름다운 노란색 티에 날파리가 한 마리 딱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입으로 훅 불어가지고 후치고 나니까 아주 미세하게 똥 같은 게 묻어 있더라고요. 날파리 너 똥 쌌니? 아, 정말 똥 얘기를 자주 하게 되네요. 여튼 그렇게 귀가를 해서 친구가 사준 닭강정을 먹으면서 이제 친구가 무사히 도착했다라는 연락도 받고 뮤지컬 파과의 내용을 대충 이제 방송에서 얘기를 해야 되니까 머릿속으로 정리를 해봤어요. 떠올려 봤는데 지금 이미 들으신 바대로 아시겠지만 제가 기억력이 그렇게 좋지는 않다 보니까 공연 이야기 자체는 그렇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맞죠? 저의 감정만 이렇게 과하게 들어가 있는 후기가 되었어요. 그래도 어쨌든 엔딩이 조금 스포가 되는 느낌이 있긴 한데 제목에 제가 스포 주의를 써놨으니까 알아서들 잘 걸러서 들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음 달에 이제 봉선 언니 나오는 메노포즈가 남아있는데 지금 벌써부터 너무 두근거리고 설레고 그 니은 신봉선 기획 채널에서도 봉선 언니가 메노포즈 언급을 한번 하셨거든요.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또 주책스럽게 언니 저 언니 첫 공연 보러 가요 기대돼요 막 이런 댓글을 썼는데 그러고 나니까 진짜 내가 봉선 언니를 보러 메노포즈를 가는구나 이 생각이 들어가지고 지금 너무 설레고 너무 기대되고 그리고 어제 파과도 굉장히 좋았었기 때문에 이런 설레임을 메노포즈를 보고 다시 한번 또 느낄 수 있다는 게 그게 저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냥 단순히 어떤 작품을 본다라는 느낌보다도 그냥 막 덕질을 하면서 느끼는 이런 막 설레는 감정? 이런 것들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아마 그때도 별일 없으면 메노포즈 관람 후기 방송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메노포즈 너무 기대돼요 하고 잠깐 옆을 돌아봤는데 제가 이제 봉선 언니 이름으로 된 풀카를 만들려고 글씨를 프린트를 해놨거든요.
근데 이걸 아직 손도 안 대고 있습니다. 이러다가 제가 빈손으로 만약에 가게 되면 내 스스로를 너무 경멸하게 될 것 같아가지고, 최대한 좀 빨리 한번 손을 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손을 대면 금방 뚝딱 만들어요. 근데 아시죠? 늘 시작하기까지가 어려운 거야. 그래서 이거를 프린트를 했을 때 바로 만들었어야 됐는데, 제가 오늘은 프린트까지만 하고 다음에 만들자 이랬더니 지금 또 세워라 내워라 안 만들고 있습니다. 빨리 만들어야 되겠어요. 어쨌든 되게 이렇게 오랜만에 설레는 감정을 또 느끼고 즐거웠다 이런 감정을 느끼다 보니까 뭐 여러분들한테도 늘 제가 하는 말이 있잖아요. 좋아하는 것이 있다면 열정적으로 한번 이렇게 좋아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저처럼 꼭 사람이 아니어도 괜찮고 뭐 책이어도 괜찮고 어떤 뭐 캐릭터여도 괜찮고 뭐 어떤 장소여도 괜찮고 그냥 이 모든 게 다 나중에 좋은 기억으로 남을 거예요. 근데 사실 저는 사람을 좋아하는 거를 제일 잘하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요즘에 뭔가 새로운 사람을 좋아할 때마다 이 사람이 범죄를 저지를 사이인가 아닌가를 너무 많이 고민하게 됩니다. 제 기준에 자꾸 버튼을 누르는 행동을 하게 되면 어쩔 수 없이 계속 멀어지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사실 여성 아티스트를 대상으로는 이런 생각을 좀 잘 안 하는데 남성 아티스트를 대상으로 이런 생각이 너무 깊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뭔가 저는 뭐 성별에 상관없이 내 스타일에 내 성향에 맞다고 생각을 하면 좋아하는 편인데 요즘에 또 런쥔이가 활동을 좀 안 하고 뭐 자컨이라든지 활동이 좀 없다 보니까 좀 이렇게 허전함이 있어가지고 물론 런쥔이가 사운드 클라우드에 올려준 저별이라는 노래를 굉장히 많이 들으면서 뭐 노래적인 부분은 그걸로 채우고 있지만 그냥 심적으로 되게 헛헛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제가 NCT 자컨 중에 그 먹투유 거기에 세븐틴이 나왔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이후로 제가 세븐틴 영상을 또 찾아보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이게 생각보다 마음에 쏙 들어오지 않는 거야. 그리고 이제 세븐틴 멤버들 중에서도 저의 그 버튼을 누르는 멤버들이 자꾸 있더라고요. 그래서 자꾸 영상을 골라서 보게 되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너무 좋아해 라는 감정이 생기기 전에 자꾸 가라앉는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정말 이렇게 나를 고민하게 만드는 덕질 대상은 빨리 놓아주는 게 상책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저의 사람 덕질이 요새 조금 주춤주춤 원활하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 퀸즈 아이가 빨리 컴백을 해야 제가 덕질을 좀 시원하게 할 텐데 진짜 요즘에는 퀸즈 아이 오프를 뛰고 싶다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고 있어요. 근데 사실 뭐 제가 인제 와서 적극적으로 활동을 한들 뭐 공방 가는 정도가 아닐까 싶긴 하지만 어쨌든 퀸즈 아이 오프를 뛰고 싶다 라는 말을 끝으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이제 덕질 얘기로 시작해서 덕질 얘기로 끝나는 네, 그런 방송입니다. 네, 쉬지 않는 주둥아리 출연 신청 및 섭외 광고 문의, 협업 제안, 방송 후기, 질문 등 하고 싶은 말은 heemistar@gmail.com 히미스타 gmail로 해주시면 되고요. 일상 공유, 생존 신고도 많이 많이 해주세요. 뭐 본인의 덕질을 자랑하고 싶으시면 그런 것도 괜찮습니다. 네. 팟캐스트 쉬지 않는 주둥아리는 팟빵과 오디오 클립에서 들으실 수 있고요. 오늘도 제 기억의 한 조각을 함께 해주신 여러분 너무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쉬지 않는 주둥아리의 히미스타였고요. 다음 주 화요일에 다시 만나요. 안녕!